32살 한지원은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낡은 원룸문을 잠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보일러는 이틀에 한 번씩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지만 지원에게는 그것도 버거운 금액이었습니다. 회사는 작은 물류 창고였습니다. 지원은 거기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를 했습니다. 계약직이었고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료들은 함께 식당에 갔지만 지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나야. 네, 큰아버지. 이번 주말에 좀 나와야겠다. 내 부모님 집 말이야. 지원은 손에 든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이요? 응. 그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다더라. 이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와.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 집. 25년 만에 다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지원은 큰아버지 댁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 댁에서 2년, 외삼촌 댁에서 3년을 전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장학금으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 때 한 번, 생일 때 한 번. 그때마다 잘 지내냐, 힘들지 않냐 물었지만 실제로 도움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지원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원은 2번을 갈아타는 버스를 타고 부모님이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곳곳에 재개발 추진 지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빈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목 끝 단층 주택 앞에서 지원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장엔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큰아버지 차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 완전 대박이네. 재개발 들어오면 최소 5억은 받을 거야. 35살 사촌 오빠 한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큰아버지와 50대 후반의 큰어머니 민수와 31살 사촌 여동생 한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멀었을 텐데. 큰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원은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집 말이야. 재개발 들어오면서 가치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우리끼리 좀 정리를 하려고. 네. 명의가 좀 복잡하거든. 내 아버지 명의였다가 내 명의로 넘어온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는 다 정리됐어. 지원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다 정리된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니까 당연히 보호자가 상속을 받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없어. 큰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 키워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큰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원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집 정리 좀 하자. 버릴 것 골라내고. 큰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지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벽장에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냥 다 버릴 거니까 박스에 담기만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큰아버지와 민수가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만데요? 6억 정도 나올 거야. 재개발 들어오면 더 오를 거고. 와, 대박이네. 분담금만 좀 내면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지원은 박스를 들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큰어머니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직장은 괜찮아? 네. 결혼 생각은 없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언니 나이가 벌써 32인데. 빨리 해야지.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지원은 혼자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책상과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공책, 오래된 사진, 빛바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있었고 어린 지원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뭐해?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진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봐도 소용없어. 다 옛날 거잖아.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버지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다음 주에 다시 모이면 되니까. 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쯤.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좀 걸려. 지원 언니는 서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 큰아버지는 지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큰어머니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다음 주에도 나와야 해. 정리할 게 많으니까. 네. 우리가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알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원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집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지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말,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큰아버지의 말이 전부일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일어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상속, 재산, 명의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은 어려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지원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멍하니 멈춰서고 전화벨이 울려도 한참 뒤에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한지원 씨, 요즘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 재계약 앞두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요일 저녁 큰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주말에 또 나와야 할 것 같아. 정리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내가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진명의 같은 거.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다행이다. 우리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통화가 끝난 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괜한 오해.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원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비어 있었고 집 안도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구석까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죽 가방이었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라 가방을 도로 벽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원이 벌써 왔네?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벽장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지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거실로 갔습니다. 곧 큰어머니와 민수,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정리 좀 해야겠어. 거기 짐이 제일 많더라.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원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천장이 낮았고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책, 오래된 옷까지 공구들이 나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덜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나무 상자를 집어드는 순간 아래층에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잠깐 내려와 봐. 지원은 상자를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버지와 민수가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와 수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앉아. 지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혹시 이 집에서 뭔가 찾고 있는 거 아니지?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아까 벽장 뒤지는 거 봤어.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 그럼 왜 가방을 꺼내봤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해요. 뭘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고. 여기엔 내 몫이 없어. 하지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25년 전에. 그때 모든 게 정리됐다고.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너 키운 거 생각해봐. 내가 혼자 살 수 있었겠어? 학교는 누가 보내줬어? 그건 우리가 없었으면 넌 고아원 갔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고마워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돼. 큰아버지의 말에 지원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아. 큰어머니가 불렀습니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지원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찾는 게 잘못인가? 왜 그렇게 막는 걸까? 원룸으로 돌아온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벽장 속 가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일요일 오후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몰래. 월요일 저녁 지원은 회사를 마치고 바로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담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쪽에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주위를 살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몸을 비틀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지원은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벽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봉투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6년 전이었습니다. 지원이 6살 때였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하나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라 가방을 닫고 벽장에 넣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와서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확인하는데요?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혹시 몰라. 지원이가 뭔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벽장 확인해봐. 민수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손전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방은 여기 있네요. 그대로 있어요. 열어봐. 민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투들 그대로 있어요. 안 만진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이거 다른 데 옮겨야겠어. 왜요? 여기 두면 안 돼요? 만약 지원이가 다시 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게 얼만데. 큰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도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벽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가방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숨기는 걸까? 원룸에 도착한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오늘 들은 말들을 적었습니다. 이게 얼만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큰 돈일까? 왜 지원에게 숨기는 걸까? 화요일 밤 지원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상속 재산 찾기, 부모 유산 확인 방법, 상속 조회. 여러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한법률 상담 사이트에서 글을 발견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은 재산은 법정 대리인이 관리하지만 성인이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반환해야 한다. 지원은 이미 32살이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지원은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지원은 메모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원은 반차를 내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준호, 이미경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부동산 한 건이요.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부동산 지금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한철수 씨로 되어 있네요. 한철수요? 네. 25년 전에 명의 이전됐어요. 한철수. 큰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한지원 씨 명의였어요. 그게 한철수 씨로 바뀐 거예요.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명의였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26년 전에 한지원 명의로 등록됐다가 1년 뒤에 한철수로 바뀌었네요. 지원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명의 이전 사유가 뭐예요? 법정대리인 명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관리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성인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지원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지원은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부모님이 지원 이름으로 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법정대리인 명의 변경.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큰아버지 명의로 바꿔야 했을까?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지원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지원 명의로 집 등록. 25년 전 부모님 사고. 같은 해 큰아버지 명의로 변경. 지원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너무 빠르게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원은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약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퇴근 후에 갈 수 있을까요? 오후 6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6시 지원은 법률 상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원래 한지원 씨 명의가 맞네요. 근데 법정대리인 명의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되면 반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25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너무 오래되면 권리 주장이 어려워져요.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못 받는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상속 서류를 봐야 해요. 유언장이 있었는지, 상속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에 상속 서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조회해 보세요. 지원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상속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있죠. 서류를 위조하거나 미성년자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시 서류들을 다 찾아봐야 해요. 법원 기록, 구청 기록, 은행 기록까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상담소를 나온 지원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지원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지원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1. 법원 상속 서류 조회. 2. 은행 계좌 확인. 3. 부모님 집에서 증거 찾기.
마지막 줄을 적으며 지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큰아버지가 가방을 옮겼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지원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토요일 아침 지원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조회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성함하고 사망 날짜 아세요? 한준호, 이미경. 2000년 3월 15일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기 상속 포기 각서가 있네요. 상속 포기요? 지원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지원 씨 명의로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예요. 언제요? 2000년 5월 20일자네요.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달 뒤였습니다. 지원은 6살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인데 제가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요?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법정 대리인 한철수 씨 서명이 있네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자가 대신 서명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해요. 지원은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그건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서류만 제공할 수 있어요. 지원은 사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큰아버지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그 옆에 지원의 이름이 타자로 쳐져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지원은 6살 때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큰아버지가 지원 이름으로 포기했습니다. 지원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원래 지원 명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상속 포기 각서가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지원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망한 분 계좌 조회는 상속인만 가능해요. 제가 딸인데요. 상속인 증명 서류 가져오셔야 해요. 상속 포기 각서가 있으면 안 되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셨으면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지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지원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응. 언니 요즘 이상한 거 알아보고 다닌다며?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 아버지가 구청이랑 법원에서 연락 왔대. 언니가 서류 떼간 거.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으면 왜 숨겨?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정리된 거라니까. 언니가 자꾸 이러면 우리도 난처해. 난처한 건 나야. 내 명의였던 집을 왜 큰아버지가 가져간 거야?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 6살 애가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이면 진실을 말해야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번째의 지원은 받았습니다. 지원아. 네.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권리 찾는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 넌 상속 포기했어. 제가 언제요? 6살 애가 어떻게 포기해요?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결정한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제 이익이요? 제 집을 뺏는 게 제 이익이에요? 큰아버지가 크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이러지 마. 너한테 좋을 게 없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알려주세요.
왜 제 명의를 바꿨어요? 봉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봉투? 벽장에 있던 가방이요. 큰아버지가 옮긴 거 알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지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원래 지원명이었던 집. 2. 부모님 사망 직후명의 변경. 3. 지원 이름으로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 4. 큰아버지가 숨긴 봉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봉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원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권한 남용, 미성년자 상속 포기 무효. 여러 판례를 찾았습니다. 한 판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 성인이 된 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지원은 그 문장을 캡처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월요일 지원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다시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거 보면 명백히 권한 남용이네요. 그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당시 재산 규모 상속 포기가 한지원 씨에게 불리했다는 증거, 법정 대리인이 그 재산을 차지했다는 증거. 집 명의가 큰아버지로 바뀐 것만으론 부족한가요?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나 기록 같은 거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상속 회복 청구권은 10년이에요. 근데 한지원 씨가 성인이 된 게 14년 전이잖아요.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늦은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요. 한지원 씨가 상속 포기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돼요. 정말요? 네. 언제 알았어요? 이번 주에요. 토요일에 법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직 시간 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지원은 상담소를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원은 부모님이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옆집 여성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여성이 나왔습니다. 또 왔네. 죄송해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성은 한숨을 쉬며 지원을 드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저한테 뭔가 남기신 거 아세요? 여성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 큰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이를 부탁한다고.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원이를 잘 봐달라고. 왜요? 무슨 일이 생길 걸 아셨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안 좋았어. 걱정스러워 보였어. 그 뒤로는요? 사고 나고 나서 내 큰아버지가 와서 물어봤어. 내 아버지가 뭔가 맡긴 거 없냐고.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했지. 실제로 없었으니까. 큰아버지 반응은요? 계속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 뭔가 찾는 것 같았어. 지원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른데 뭔가 맡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성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그때 내 아버지가 은행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 뭔가 맡기러 간다고. 어느 은행이에요? 동네 신협이었던 것 같아. 지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지원은 동네 신협으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고 창구는 2개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계좌나 대여금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확인증과 상속인 증명이 필요해요. 상속 포기 각서가 있으면 안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셨으면 조회가 안 돼요. 또 막혔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한철수라는 분이 뭔가 찾아간 기록은 없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협을 나오는데 나이든 여직원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이 돌아보자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준호 씨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여직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아기였는데. 저를 아세요? 내 아버지랑 어머니 잘 알았어요.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지원은 여직원을 따라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 아버지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여기 오셨어요. 대여금고를 빌리셨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근데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내 큰아버지가 와서 그걸 해지했어요.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네. 내 큰아버지가 금고에서 뭔가 꺼내면서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사고 나고 한 달쯤 뒤였을 거예요. 상속 포기 각서가 작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원은 여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금고에 맡겼습니다. 큰아버지가 그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상속 포기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금고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목요일 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옮긴 가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 민수 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원은 민수의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원은 민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원은 단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쯤 민수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지원은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6층이었습니다. 지원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지원은 문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지원은 옥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원 씨 맞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고 한준호 씨 친구였어요. 지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친구시라고요? 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연락하려고 여러 번 고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지원 씨가 요즘 상속 문제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내일 오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10시에 역 3번 출구 앞 카페에서 봐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지원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원 씨죠? 네. 최영민이 앉으며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닮았네요. 눈이 똑같아요.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최영민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뭔데요? 준호가 제게 맡긴 거예요. 사고 나기 이틀 전에요.
지원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지원아, 아빠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 USB 안에 모든 게 있어. 내가 받아야 할 것들, 그리고 진실. 영민이 아저씨가 잘 지켜줄 거야. 내가 20살이 되면 찾아가. 하지만 만약 더 일찍 필요하다면 영민이 아저씨가 알아서 줄 거야. 지원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절대 잊지 마.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최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준호가 20살 때 주라고 했는데 제가 해외로 발령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어요. 최근에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연락했어요. 지원은 USB를 쥐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준호가 절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지원 씨만 봐야 한다고. 지원은 USB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온 지원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유언장, PDF, 통장 사본, PDF, 녹음, MP3. 지원은 먼저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본인 한준호는 모든 재산을 딸 한지원에게 상속한다. 집, 예금,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본인의 동생 한철수에게는 일시적 관리만을 위임하며 한지원이 20살이 되는 즉시 모든 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시한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사본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나 한준호는 이 녹음을 남깁니다. 내 동생 한철수가 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며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지원이를 해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을 줬지만 그는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녹음과 함께 모든 증거를 남깁니다. 지원아, 이 아빠를 용서해줘.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원은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협박, 위협,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 동안 지원은 교통사고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친척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USB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이메일까지 3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급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지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모든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보고 통장 사본을 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상속 포기 무효 소송은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유언장이 결정적이에요. 그럼 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집이랑 통장 잔액 전부요. 게다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4년간 부당 이득이 있었으니까 이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은 문제가 더 커요. 무슨 말씀이세요? 협박과 위협이 명백히 드러나고 사고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예요.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맞아요. 사고 원인을 재조사해야 해요. 25년 전 일인데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이나 살인 교사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요. 지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민사부터 진행하고 싶어요. 형사고소는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소장 작성 시작할게요. 빠르면 다음 주에 법원 접수할 수 있어요. 일요일 지원은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등기부등본, 법원의 상속 포기각서, 아버지의 유언장,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모두 하나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원은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께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통장, 그리고 녹음까지. 큰아버지가 어떻게 제 재산을 가져갔는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수요일 오후 2시 부모님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합시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안 오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지원은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장 다 작성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소장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무효, 부당이득 반환, 재산 회복 청구. 청구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집값 6억에 통장 잔액 3억. 2014년간 이자와 집 임대료 상당액까지 합치면 총 12억 정도 나와요.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명하시면 내일 바로 접수할게요. 지원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에 지원이 받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큰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 받았어. 가족회의? 경찰 신고?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지원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러다가 너만 다쳐. 협박은 녹음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정말 화나셨어. 수요일에 봐. 지원은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지원은 변호사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차도 보였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민수,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원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앉았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네. 큰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니까요. 법적인 문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신 이유는 명확해요. 제 재산을 돌려받으려고요. 내 재산? 넌 상속 포기했잖아. 제가 언제요? 6살 때요? 지원은 상속 포기각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큰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작성한 거잖아요. 법적 대리인으로서 내 이익을 위해서였어. 제 이익이요? 지원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에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어요. 큰아버지한테는 관리만 맡긴 거예요. 제가 20살 되면 돌려주라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지원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3억 5천만 원. 이것도 제 거예요. 큰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다 쓴 돈이야. 너 키우는데. 쓴 게 아니라 가져간 거죠. 지원은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내 동생 한철수가 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 꺼. 지원이를 해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꺼라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큰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큰어머니는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닥쳐.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저를 해친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건 사고였어.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사고 직후에 제 명의를 바꿨어요? 왜 급하게 상속 포기 각서를 만들었어요? 왜 금고에 있던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져갔어요? 큰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언했어요. 큰아버지가 금고를 해지하면서 당황한 표정이었다고. 그 안에 이 유언장이 있었던 거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했어요. 제 재산을 빼앗았어요. 14년 동안 집도 돈도 모두 쓰셨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키워줬다고 말했어요. 큰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돈으로 민수 오빠 대학 보내고 수진이 유학 보낸 거 알아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한 것도 알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대학도 제대로 다니고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전 전문대 나와서 계약직으로 살았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컵라면 먹으면서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버지가 키워줬다고요? 제 돈으로요? 그게 키워준 거예요?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지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 제기했어요. 상속 포기 무효 재산 반환, 부당이득 반환. 총 12억 청구했어요. 민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12억이요? 집가, 통장 잔액, 14년간 이자와 임대료 상당액 합친 거예요. 변호사님이 계산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 녹음 파일은 형사 문제로도 갈 수 있어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사라니. 협박죄, 위협죄, 그리고 사고 원인 재조사. 만약 사고가 아니었다면. 변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합의하시면 형사고소는 보류하겠어요. 합의? 네. 제 재산 전부 돌려주세요. 진명의 통장 잔액, 그리고 14년간 쓴 돈까지. 일주일 드릴게요. 큰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2억을? 말이 돼? 안 되면 법원에서 판결받으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시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원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심한 건 누구예요? 6살 아이 재산 빼앗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걸 되찾으려는 사람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연락처예요. 합의 의사 있으시면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지원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원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가족 행사에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큰아버지 가족이 아니에요. 지원은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큰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철수 씨 측에서 합의 의사 밝혔어요. 정말요? 네. 근데 12억은 당장 어렵다고 하네요. 분할 지급 제안했어요. 얼마나요? 진명이는 즉시 이전하고 현금 5억은 이번 달 안에, 나머지는 3년 분할.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명이는 즉시, 현금은 7억 일시 지급,
나머지는 1년 분할. 이렇게 역제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진명희는 즉시 이전 현금 6억 5천은 한 달 안에, 나머지는 1년 분할. 지원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물었습니다. 형사고소는요? 일단 보류하는 거죠. 합의 조건 위반하면 그때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지원의 계좌에 6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진명희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은 은행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원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으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20평짜리였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저녁마다 지원은 아버지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지원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절대 잊지 마.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3개월 후 지원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이 한창이었지만 옆 블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준호와 미경이었습니다.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정말 카페 열었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부모님이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최영민도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지원은 카페 문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재개발로 바쁜 거리였지만 카페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빠가 남겨준 거 잘 쓸게요. 그리고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지원아. 정말 잘했어.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지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원은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지원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지원은 이곳에서 부모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원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